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상담 전화 통화한 사례인데요. 고1 학생이고 두넘고 다니고 70점대를 맞습니다. 중중 때는 90점 이상 맞았는데 왜 점수가 이러냐고 하시는데, 이제 90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90점을 맞으면, 그쵸? 100점을 맞으면 둔산동에 중심가에 오면 60점이 나옵니다. 대전하고 외곽에서 90점을 맞으면 둔산당에 오면 70점을 맞습니다. 대전 중심은 문정, 탐방, 삼천 이 세 개만 얘기합니다. 문정중학교는 이제 특히 수학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 문정중학교에 90점이면 고등학교 가서도 90점을 맞을 확률이 크죠. 거의 근데 특목고로 빠지죠. 90점 맞으면. 대전 중심에도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해서 90점을 맞았던 학생은 70점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90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 몇 점을 맞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시골 학생은 40점 정도를 맞고요. 모의고사에서. 대전 외곽에 있는 학생은 60점에서 50점. 그쵸? 한 55점. 60점 정도 나오죠. 자, 이 학원에서 90점 맞았던 애는 80점 정도를 맞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90점 맞는 학생은 이렇게 90점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 때 90점을 맞았는데 70점을 맞으면 이건 아니고, 대전 외곽에서 90점인데 70점에서 70점 하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원인은 뭐냐, 학습 양의 차이입니다. 결정코. 중학교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보면, 중학교 때 교과서 보고 자습서 보고 평가 문제집 이렇게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면 한 대전 중심으로 얘기를 치면 60점, 70점 정도, 60점 정도로 맞습니다. 기출 문제를 다 풀면 70점, 70점대가 나오고, 유형문까지 다 풀어야 80점이 나오고, 심화 문제를 풀어야 90점대가 나오고요. 당연히 학교 프린트는 해야죠. 당연히 반복의 횟수도 중요하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서를 보고, 교과서와 기본서의 차이는 교과서는 한 출판사고 기본서는 여러 출판사입니다. 자습서는 이 출판사의 자습서고 참고서는 여러 출판사의 참고서입니다. 이것까지 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종류. 학습량을 9가지 종, 9종, 한 과목에 9종을, 한 과목인데 9종을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때 이렇게 9종류 정도를 해야 고등학교 때 학습량의 한 70% 정도를 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중학교 때 이 정도만 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양을, 보통 30%만 하고 학원에서 간단한 프린트나 이런 걸로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30% 양을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공부해야 될 양의 반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 때 공부를 꾸준히 90점을 맞았기 때문에 70점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양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가 없느냐.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이 늘고요. 보충 수업 시간까지 치면 실제로 자습할 시간은 3시간인데 그 중에서 수학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렇죠? 수학을 1시간 정도 하고, 영어를 만약에 영어나 이런 거를 1시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오롯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수학을 조금 더 하고 영어를 하다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2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2시간이 있더라도 이거를 수행평가를 하면 다 없어져요. 학교 숙제를 해도 다 없어져요. 때문에 학원 숙제할 시간, 학원 과제가 많다면 학원 숙제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말을 통째로 12시간 정도,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정도를
희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춰놓으면 시간이 또 부족하고, 또 방학 동안에 미리 수학과 영어를 기본적인 단계까지, 아까 보통 이렇게 하면 9단계 정도가 있잖아요, 책이. 이 한 6단계까지는 먼저 해놓으면 나머지 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학 동안에 이걸 해놓지 못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난이도가 증가를 해서 그 진도는 팍팍팍팍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간 진도 안에서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충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보충할 시간. 그러니까 보충을 못하니까 이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70점대 점수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해결할 시간이 없는데, 당연히 이 상위권 난이도는 도전할 시간 자체가 없죠. 도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빠르게 이 문제점들, 보충해야 될 것을 보충하고 상위권을 도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고 본인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희망이 있으면 노력하게 되거든요. 웃기는, 노력하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으면 노력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게 본인이 부족분을 찾아내야 돼요. 과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부족분. 나 이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뭘 아느냐 모르냐를 구분하는 것부터 공부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내려면 자습해야 되는데 또 그러네요. 자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는 숙제 아니면 간단한 시험 공부 이런 거를 해나가서 쳇바퀴를 돌면 정체가 되고, 정체가 돼서 같은 점수를 맞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면 희망이란 게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더 추가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더 추가되는 노력이. 그래서 노력이 적습니다. 자, 그런 결과에서 모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하고 신뢰를 가지고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반등의 기회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방학 12시간 특강 제가 매 방학보다 해서 반등의 기회를 주려고 하기도 하고,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12시간씩 머물러 가지고 점심 저녁 다 주면서 공부도 시키고 해서 한 번의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자, 대책으로 간단합니다. 양이 증가돼야 되는데, 공부 양이, 그쵸? 그러면 시간이 확보돼야 되죠. 시간이 확보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학습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야자 시간을 어떻게, 뭐를 할 것이냐, 토요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일요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양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됩니다. 이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누적 기록부, 그러니까 12시간씩 24시간을 이렇게 표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30분씩 쓰고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쓰라 그럽니다. 이렇게 써. 그래서 그 학생의 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부족한 우선순위를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증가시키면서 이 증가시킨 양 안에서 질적으로 감당이 가는가, 이 질을 높이는 방법을, 이 양이 충분히 증가해야죠. 충분히 1차적으로 증가한 다음에, 이게 먼저입니다. 양 먼저 증가한 다음에 이게 양이 증가를 해서 더 이상 시간을 뽑을 수 없을 때 질적인 변환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줘서 더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것들, 맞는 방법들을,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실패와 성공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바꾸더라도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되는데, 문제죠. 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70점인데 90점 맞아야 의사 된다고 그러고 선생 된다고 하는데, 이거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점수가 이거니까 꿈을 정하지 않죠.
또 귀찮더라도 본인이 방법에서 더 심화된 정리 방법, 구축적인 방법 해놓고 암기하게 하는, 본인이 빼먹은 것들을 체크를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점수 변화가 아니라 수준이 달라지는 수준 변화, 그러니까 학습의 태도나 생활 이 자체가 달라져야죠. 이런 학습의 태도나 생활, 그죠? 시스템, 학습의 태도나 생활이, 저는 생활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활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안정을 주는 거죠. 안정. 위안이 아니라, 과외나 학원을 해서 위안이 아니라 안정되게 해서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심리적인 컨트롤을 해야죠. 그 심리 컨트롤이 잘 되더라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 6번. 그러니까 이런 원인, 왜 90이다 70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시스템이고, 중학 시스템을 그대로 고등 시스템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 중학 시스템의 첫 번째 차는 양, 두 번째 차는 시간 부족, 세 번째 차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는 뭐냐?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양을 늘려야 질이 발전을 하고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 시간, 조절, 방법, 양, 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번 다시 써드릴까요? 처음에는 목표 명확하게 어느 대학 가고 뭘 가야 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보하고, 그럼 이거는 누적 기록부를 써야죠. 이건 부모랑 상담해야죠. 부모랑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 이거는 누적 기록부. 시간을 늘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피드백으로 조절해서 시간을 통제하고 계획을 짤 수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 방법을 배우고, 그 공부 방법에 따라서 양을 늘리면 나중에 질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래야 수준이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부모, 이거는 누적 기록부, 그러니까 조절 통제는 피드백을 해줘야죠. 피드백. 그럼 이건 환경 조성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공부 방법. 이거는 따로따로 그때그때 그 학생에 맞는,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에 맞는 거를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양이 증가해야 되죠. 시간이든 분량이든 문제수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질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새롭게 짜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으로 중학교 때 이렇게 잘하다가 중학교 가서 이렇게 적응 못하고, 이렇게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의 공부로 새롭게 시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에 끌려가면서 잘해서 나름 야자를 하면서 적응을 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이거를 놓으면, 과외나 학원을 놓으면 성적이 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 않는 길, 프로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잔디밭을 가는 사람은 저쪽에 그 절벽을 보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스포츠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잔디밭, 이게 스포츠는 살아있게 이게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은 힘든데 꽃길을 보고, 나 저 꽃길을 걸었으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지만 결국은 요거는 희망이 있느냐, 시도를 해보느냐, 그래서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동화쌤입니다.